12월 31일 간추린 숏뉴스.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셀프조사 논란을 두고 정부와 쿠팡 측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쿠팡 헤럴드 로저스 대표는 국정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단순 협조를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강선우 의원 1억 수수 연루 의혹 보도 하루 만에 정격 사퇴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했으나 공천 헌금 의혹까지 터지며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의 결정타가 된 공천 헌금 1억 원. 묵인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시 의원 측의 금품 수수 사실을 김 전 원내대표에게 보고했으나 해당 후보가 컷오프되지 않고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보고 후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9년 만에 국빈 방문으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한한령 완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통일교와 신천지 등 정교유착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 전이라도 별도 수사본부를 꾸려 즉각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 특검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같이 주문했고 댓글 여론조작에 대한 전면 점검과 최근 무죄가 선고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수사검사들에 대한 문책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 공장을 시찰하며 초강력 무기 체계를 과시했습니다. 이는 남한을 겨냥한 무기로 핵 탑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군사적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 수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로켓 배송 전환을 강요하고 공직자 가족 정보를 수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엄중 규율과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검토하며 과징금 상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쿠팡 노동자 사망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유족들이 경영진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김범석 의장의 지시 및 대처를 비판하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유족들은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작년 세계 꼴찌였던 코스피 수익률이 올해 76% 상승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코스피 4,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내년 5,000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4,210선으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습니다. 연초 대비 75% 상승하며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원화 약세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이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 강남대성과 일타 강사 현우진, 조정식 씨를 전현직 교사들로부터 수능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교사들에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건넸으며 특히 조정식 씨에게는 EBS 문항 유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고 문제를 넘긴 교사 35명 등 총 48명을 기소하며 사교육 카르텔 엄단을 간주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서 2인자 김용현 증인이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윤 대통령은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변론 종결을 앞두고 관련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경찰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4명을 불법 정치 자금 제공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970년대 정교유착 정황이 담긴 미국 의회 문건도 공개되었습니다. 통일교는 과거에도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받았고 현재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캄보디아를 떠난 보이스피싱 조직이 태국으로 이동, 현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조직 내부 제보자는 심각한 범행 수법을 폭로했으며 초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서 올해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수사당국이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로 인해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대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형사 재판 8건과 김건희 여사의 3건의 재판이 있으며 다음 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원 20대 남성이 중학생 살해 5시간 전 여성 흉기 협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전과 확인 후 2시간 만에 풀어줬고 이는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영국 해협 터널의 전력 공급 문제와 화물 열차 고장으로 런던과 유럽 본토를 잇는 유로스타 운행의 차질이 빚어져 연말 휴가객 3만여 명의 발이 묶이는 여행 대재앙이 발생했습니다. 터널 재개통으로 운행은 점진적으로 재개됐으나 누적된 승객들로 인해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밤까지 극심한 혼잡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이 타이완 포위 훈련 이틀째 군사용 드론으로 촬영한 타이베이 영상을 공개하며 위협했습니다. 타이완령의 12해리까지 근접했고 미국을 향해서도 반격을 언급했습니다. 타이완은 이에 맞서며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푸틴 관저 공격 시도 주장을 제기하며 종전 협상 재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거짓이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 중입니다. 이로 인해 종전 협상이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세미 탄파가 시작되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며 연말연시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에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